자, 안녕하십니까. 2022년이죠. 현재 시가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 현재 시각 오후 5시 52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딱 6시에 시작할 거예요. 6시에 딱 시작해서 딱 1시간.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흐름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 장세 그리고 대형주로에 대한 전환 등등등 지금 시장에서 대응해야 되는 그 부분들 설명드리고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전략 시장 흐름, 제가 판단하고 있는 매매해야 되는 그런 섹터들,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6분 남았죠? 6분 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간이 빡빡해요. 빡빡하니까 소리 들리는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는 분 11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소리 들리시는 분들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호응을 좀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제가 재밌게 더 하나라도 더 드려요. 하나라도. 그렇잖아요. 칭찬을 받고 뭔가 이제 호응이 잘 좋으면 가수도 똑같아요. 가수도 막 이렇게 호응이 굉장히 잘해주면 앵콜곡으로 곡을 하나 더 부르죠. 만약에 오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그러면 내일 무료 노란톡방에서 무료 노란톡방에서 종목을 쏠 수도 있습니다. 종목을 쏠 수도 있어요. 4분 남았습니다. 자, 소리 들리시는 분 11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는 분들 11로 다시 한번 요청 드리고요. 유튜브 쪽에서는 MTNW 쪽에서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면 링크 클릭하면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이 되시는데 유튜브 쪽은 제가 보내도 링크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란에 방송 화면 나오는 거 아래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를 누르면 김도영 어드바이저 회원 가입 문의, MTNW 온라인 회원 가입 이런 거 있는데 그 세 번째 김도영 어드바이저 무료 카톡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오픈해 놨어요. 오픈해 놨으니까 만약에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아직도 아무도 저 오늘 목 아파요. 목이 땡땡 부었어. 아무도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말씀을 아무도 안 해주셨어요. 그게 유튜브든 MTNW든 그럼 저 삐져요. 네, 재미가 없잖아. 제가 벽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건 제가 애원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호응도가 별로 안 좋으면은, 대충 얘기하고, 진짜 대충. 소리소리님 11 확인 감사합니다. 해주셔야 제가 기분 좋게 더, 준비했던 거보다, 이게 비밀 얘기도 있잖아요, 빛에. 덕현님, 네, 덕현님 확인.
캣님. 그러면 제가 하나라도 더 드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자, 주말들은 잘 보내셨나요? 주말 거의 끝자락입니다. 거의 끝자락이고, 은근히 막 추워져요. 그죠? 은근히 막 추워져서, 오늘 조금 얇게 입고 나왔는데, 오늘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좀 쌀쌀해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내일은 그 서울은 비가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저기 지방 쪽은 그 가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가 좀 오긴 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좀 내리면 날씨는 상당히 많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영하 날씨였어요. 주말 동안에 아직 2분 남았으니까 주말 동안에 제가 노란톡에 정보를 많이 안 올려요. 주말에 좀 쉬시라고. 주식하는 사람한테 주말에 어딨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평일에 하루에 15시간에서 많게는 1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좀 쉬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토요일 하루는 진짜로 완전 뻗어서 그냥 계속 자니까 중간중간 일어나서 뭐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주말이 이제 끝났고 내일부터 다시 월요일 시작이죠. 또 신나게 달리려면은 일요일부터 이제 조금 약간 풀어졌던 마음을 다시 좀 잡아야 됩니다. 잘 딱 잡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2번 누르면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저 삐져요. 취소하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고, 자, MTNW 시청하시는 분들 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초 남았네요. 자, 집중하시는지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스페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하시는 분 5로 확인하겠습니다. 1호 스페셜 이제 달릴 준비 되셨다, 시작할 준비 되셨다 하시는 분 5로 확인하고, 덕현님 5 확인. 자, 덕현님 5 확인해 주셨고요. 또 다른 분들 한 2분만 더 확인하면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안 좋다. 진짜로 오늘은 호응이 너무 안 좋다. 덕현님 말고는 진짜 내 편이 아무도 없다. 덕현님 감사합니다. 네. 소리님 5 확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좀 재미있게 하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타샤님 안녕하세요. 네. 주포님 안녕하세요. 이제 오셨어요. 주포님 오셨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말씀 안 해주시면은, 뭐, 그렇죠. 그죠? 머니러브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습니까? 네. 자, 오늘 제목이, 종목장을 대비하고 이후에 상승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뭔 소린지 모르겠어 하실 수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지수는 뭐 개인적으로 지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진 나라 중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거지처럼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것을 좀 살펴봤을 때, 이거 왜 안 떠?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떠? 됐다. 보세요. 현재 보면은 글로벌 2022년
2022년 주요국 상승률을 보면 야 인도는 올랐어요. 7%. 배신자들. 그죠? 브라질 4% 올랐어요. 와씨 배신자들. 근데 일본 1.8%밖에 안 빠졌고요. 독일은 8조. 그 유럽에서 전쟁국 바로 옆에 있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도 8.5%밖에 안 빠졌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미국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5.5%예요. 다우는 마이너스 5.5%. 그 하락폭이 크다라고 했던 중국 자체도 15%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생과 대만과 코스피 이 세 개는 진짜 작살났어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또한 나스닥이 거의 28.2% 정도 빠졌는데 코스닥이 29%가 넘게 빠졌어요. 진짜 아무튼 하락장의 최악의 구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죠. 야 나스닥, 코스닥, 항생이 여기가 1등, 꼴등, 밑에서 1등, 여기가 2등, 여기가 3등이에요. 진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좀 짜증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볼 필요가 별로 없죠. 사실대로. 그죠? 우리가 항상, 이동희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가 항상 기준을 잡고 대응하고 그런 나라의 지수가 어디죠? 우리가 맨날 어디 증시 보고 새벽에 그 증시 빠졌냐 올랐냐 이것 때문에 그 다음날 시초가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죠? 어디 증시? 바로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예요. 맞아요. 마미둘님, 네, 안녕하세요. 맞아요. 미국 증시예요.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시장이 오를 것 같다, 빠질 것 같다, 나스닥 선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올해 지금 11월 말 마지막 주예요. 이제 마지막 주 남았는데 복들어오님 안녕하세요. 이게 오셨네. 미국 시장이 특히 다우가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6%만 오르면 돼요. 네, 오셨어요. 네. 저녁 식사 하시느라 늦었을 수도 있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다우가 하루에 2, 3%씩 올라가는데 12월 한 달에 6%만 올라가면 연으로 대비했을 때 플러스가 나요. 그러면 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면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괴리율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상관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나쁠 때 악재가 나왔을 때는 같이 반영을 하고요. 호재가 나왔을 때는 미국이 반영률이 더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우랑 나스닥도 굉장히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시장이 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에 다우 지수를 좀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술주, 성장형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는 그레이스님 안녕하세요. 성장형 위주에 대한 위주로 종목이 만들어져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말까지만. 낙폭을 항생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우랑 나스닥이 반등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에서 다우는 플러스 전환, 연식으로 봤을 때 올해 초랑 비교했을 때 다우는 플러스 전환을 보여줄 수가 있고, 나스닥은 꼴찌에서 2등은 좀 그렇죠. 그래서 꼴찌에서 한 3, 4등 정도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왜? 중요한 건 왜죠. 감이 아니고 왜?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은 제가 뭐 잘못 눌렀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환율도 있고 미국 달러 인덱스도 있어요. 미국 달러 인덱스. 그래서 미국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지금 106이요. 106. 이게 요동을 치다가 113, 114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눌리고.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가 끝나가고 있는 타이밍이다. 강달러가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수직 낙하할 것이다. 나래다육님 안녕하세요. 나래다육님 안녕하세요. 수직 낙하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과거 2008년 제가 당했던 1년 반 정도 빠지는 시장은 리만 사태 말고는 저는 없었어요. 한미라님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때랑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랑 계속 비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가 외환 위기예요. 외환 위기. 여기가 리만 사태.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예요. 현재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피레치처럼 위로 뿅 하고 쏴요. 미친 듯이 쏘다가 그 미친 듯이 쏜 것을 미친 듯이 밑으로 때려버립니다. 또 그랬어요. 언제? 리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또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번 정도는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화 보유액이 부족해서 빚쟁이 나라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서 환율에 대한 가치가 작살난 거예요. 그래서 2,000원이 넘는 모습까지 올라간 것이고,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캐리0812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 자, 잘 들으세요. 그 부분은 IMF는 우리나라 신용도가 작살나서 환율이 급등을 보여준 상황.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슬기님, 콩심장님 안녕하세요. 와, 조슬기님 NHN 사이버 결제 TV 보고 사서 수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자. 자, IMF는 우리나라 환율이 작살나서 환율이 급등이 나타난 거예요. 자, 두 번째,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것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작살난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를 못 믿겠어. 금융회사를 못 믿겠어. 못 믿으니까 집에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자 안 받아도 돼. 막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그냥 웃겨진 거예요. 돈이 안 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직 외형적인 성장은 안 만들어지고 내형적인 성장만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전에는 제조업 그리고 그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뭐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비슷하게 서로를 견제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가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너무 크게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고 이게 성장이 돼야 우리 전체 그냥 기본 베이스적인 성장이 나타나는데 그거 없이 기술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차이가 괴리감이 굉장히 크게 났던 타이밍에서 이제 물가에 대한 것을 소프트웨어적인 거 한마디로 말캉말캉한 놈들을 많이 키워놨어. 근데 얘네를 실질적으로 실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비싸진 거예요. 비싸진 거야. 자동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그랜저 기준으로 본다면 3,500만 원, 4,000원 정도 됐던 그랜저예요. 짐대 지금 6천만 원이에요. 풀옵션을 뽑으면 4,300만 원이면 뽑았던 그랜저를 지금 요번에 GA7 같은 경우 6천만 원을 넘게 줘야 뽑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전체 일반적인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죠. 인플레이션.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근데 그 누구도 뭐가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해. 못해. 실질적으로 문제는 코로나가 만들어낸 사회에 대한 사회가 아직 금융 시스템이 그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돈을 많이 풀었잖아.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쫙 풀었어요. 쫙 풀었으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요. 그죠? 자, 여의도는 짜장면 가격이 9,000원 만원이에요. 여의도는 짜장면 가격이 9,000원 만원이에요. 음식 가격이 한번 올랐는데 떨어지는 거 보셨나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음식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잡겠대. 한마디로 시중에 도는 자금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줄이겠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올라갈 수 있는 물가를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이 한 번 나타났고 두 번 나타났고 세 번째예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부분 석삼을 좋아해요. 삼. 그래서 올해에 대한 시장을 조금 돌이켜 볼게요. 올해 시장을 좀 보면 여기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여기서. 이거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 여기서 시작했어요. 한 번 빠졌죠. 크게 한 번 빠졌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 크게 두 번째 빠졌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등. 이때는 웃긴 거는 이때는 기간 조정을 보여버렸어요. 기간 조정. 시간을 주면서 추가 하락보다는 그냥 횡보. 근데 이 부분도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또 한 번 작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는데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1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 관련된 거 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시장은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시장이 좋지 않고 전쟁 때문에 막 불안해. 근데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투자하세요? 중장기로 투자하세요? 단기로 투자하세요? 자, 시장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전쟁이 날 것 같아.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나타난 상황. 그러면 투자를 1번 짧게 한다. 단기성 투자. 2. 죄송해요. 짧게 한다. 2. 길게 한다. 중장기성 투자. 어떻게 투자하세요?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나왔어요. 주포 발사인 단기 수익이요. 맞아요. 맞아요. 꽃 피어라. 내 청춘님 맞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외인들도 기관들도 연기금, 뭐 투신, 금융투자, 금융증권, 보험 다 필요 없이 누구나 다 뭐? 짧게 본 거예요, 시장이. 무서우니까 돈을 투자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를 투자를 해서 어떤 뭐 반도체에 투자가 된다, 2차 전지에 뭐가 투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시장이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진짜 피눈물을 흘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올라오지 못하고 옆으로 기는 거예요. 옆으로 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리스크가 뭐였어요? 그 다음 리스크? 여기까지는 자, 전쟁, 전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나 단기로 할래. 단기 투자 자금이에요. 근데 전쟁이 길어졌어. 길어지다 보니까 뭐가 돼요? 지겹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국이 미친 듯이 올렸어요, 금리를. 그죠? 그랬더니 시장이 무서워진 거예요. 단기로 투자한 거 자체도 그냥 짜증나고 그냥 무서워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살났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서 시장이 뭐 때문에 올랐어? 태조 이방원 때문에 올랐죠. 태조 이방원. 자,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여기서 살아남은 놈은 2차 전지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죠? 태양광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뭔가 뭐 성공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 그래서 2차 전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또 테마성으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8월 중순부터 나서 빠졌는데 이 빠졌을 때 정확하게 10월 첫째 주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첫째 주 이후에 뭐가 나왔어? EV 1730조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EV 시장에 1730조. 그게 벤츠든 GM이든 테슬라든 현대차 그룹이든 BMW든 포드든 어떤 회사든 간에 완성차 업체들끼리 지들끼리 짱을 치고 얼라이 협력을 맺어서 1730조를 언제까지? 2030년까지 투자를 하겠다. 언제부터? 2023년부터. 그러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굉장히 큰 호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다들 2차 전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튀어나온 애들이 바로 금양, 하이드로 리튬, WI, 미래나노텍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입니다.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급 기술, 기술력을 굉장히 요하고 있는 그런 산업인데 거기에는 뭐 양극재, 음극재, 동박, 전해질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투자자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그중 제일 비싼 거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시장에서는 리튬 관련주들이 흐름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이때 10월 둘째 주 후반에 나온 얘기가 뭘까요? 이걸 알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제가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가장 필요하고, 지금 시장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금요일날, 목요일날 종가 베팅으로 진행해서, 금요일날 또 맛있게 먹어요. 맞습니다. 꽃피어라 내 청춘님. 빈살만이라고 하고, 네옴시티 670조 투자였죠. 맞아요. 와, 굿. 꽃피어라 내 청춘님은 여기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선물 하나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자, 지금 오늘 홍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고 제가 분위기 좋으면 내일 무료 노란 톡방에서 종목 쏩니다. 종목 쏴요. 네, 말씀드렸어요. 네옴시티예요. 네옴시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상승.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은 달라요. 차이가 약간 있어요. 어떤 차이? 자, 잘 보세요. 태조 이방원과 네옴시티와에 대한 차이. 이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자, 보세요. 첫째로 시장은 더 이상 급락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Why? 왜냐? 6월 하락 이후 시장은 태조 이방원을 중심으로 반등. 9월 하락 후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엔솔 중심으로 반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6월달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테마주들이 움직였어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테마가 움직였고, 이번 8월 중순부터 9월달까지 시장이 빠진 이후의 반등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초대형주들이 움직였어요. 삼성전자, LG엔솔,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포스코 이런 애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그걸 누가 샀어? 외인들이 샀어요. 개인은 신용도 안 썼고 매수도 안 하고 멍 때리고 내 종목 살아나라 이것만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익을 이빠이 보내드는, 그게 숏 커버링이든 신규 매수든 간에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사면서 끌어올려왔습니다. 조정에 대한 폭도 완전히 달라요. 한번 볼게요. 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하락, 개파락, 추가 하락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면서 우리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자, 어디가 매력적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만보다, 왜 독일보다, 왜 인도나 브라질보다 우리나라의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많이 빠져서예요. 많이 빠져서. 그만큼 유동성이 좋아서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적인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부터 더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시장을 2,500포인트를 넘게 튀어 오르게 만들거나 급하게 오르게 되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립니다. 또 한 번 흔들려.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준 거보다 한 템포 쉬고 가는 게 훨씬 멀리 뛰고 더 높이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떤 놈이 갈 것이냐. 자,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랑 LG엔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손절금지님 안녕하세요. 이런 종목들은 미치게 올랐어요.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그죠? 저점에서부터 미치게 올랐죠. LG엔솔 미치게 올랐죠. 42만 5천 원짜리가 60만 원을 뚫고 올라갔어요. 포스코 홀딩스 21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됐습니다. 이런 초대형주들이 50%씩 올랐어요. 근데 자 보세요. 얘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포스코 홀딩스 안 밀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밀렸어요? 그냥 가격 조정 받은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10%도 안 빠졌어요. 10%도 안 빠졌어요. 삼성전자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 63,200원에서 5% 빠진 거예요. 5%. 한마디로 시장은 달리다 잠깐 쉬었다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얘네들 다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슈가 있는 놈을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2주 정도 쉬면서 시장은 어떤 놈을 건드렸냐? 첫 번째, EV 1730주 투자에 대해서 한마디로 2차 전지, 리튬 관련 주들의 상승력 굿. 두 번째, 네옴시티의 기초적인 부분. 처음에는 건설, 감리, 설계 이쪽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지 않는 해는 어디다? 굴삭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테마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건설, 감리, 설계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코롱 글로벌, 한미글로벌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데 다 굵직굵직한 애들이에요.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이라고요. 그죠? 감리 부분은 한미글로벌, 유신, 히림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그런데 테마인 거죠. 테마. 그죠? 설계랑 감리 부분은 그래요. 굴삭기 회사가 3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어요.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두산박해, 진성 TEC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는 말씀드린 대로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IRA와 인도 수도 이전까지 연결선상에 들어가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얘네는 성장하는 게 그냥 눈에 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셔야지. 근데 안 보유하고 계시잖아. 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개별주장처럼 보여요. 진짜로. 개별주장처럼 보이는데 제 눈에는 삼성전자, LG엔솔, 삼성 SDI, LG화학 얘네들에 대한 조정폭이 크지 않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 조정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자, 그렇다고 김도영이가 삼성전자를 추천해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좋은 회사죠. 정말 좋은 회사죠. 정말 사고 싶어. 나도 1,000억이 있으면 정말 사고 싶어. 근데 우리는 1,000억이 있는 사람, 1,000억이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1,000억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수익을 원해요. 고수익을.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 매력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그게 어쩌고 저쩌고 이걸 다 떠나서 지금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안 사고 우리는 조금 다른 부분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뭐다? 지금 현재 눌려져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조슬기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NHN 한국사이버결제일 수도 있고 그게 코롱 글로벌일 수도 있고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개별주 장세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 상관이 없어요. 시장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EV 1730조와 네옴시티 670조 이 두 가지에 대한 콜라보가 어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연장선상을 만들면서 시장의 자금 유입을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네옴시티를 하고 있는데 네옴시티가 최첨단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런 도시잖아요. 근데 서버가 부족하네. 그러면 그때부터 서버 관련된 회사 아니 반도체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장담 드려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래요. 지금까지는 악재에만 반응을 하고 호재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 지금은 어떤 악재가 나와도 잠깐 쳐다봤다 마는 정도?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는 시장이 왔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0월 달부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지금 시작하셔야 된다. 지금 하지 않고 지금 오르는 종목들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받으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어떤 누구도 투자를 잘 하지 않았어요. 10월 달에. 11월 달에 들어와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계시죠. 그죠?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내 계좌가 회복이 안 됐으니 쳐다보는 건 뭐야? 레몬레인. 이런 거 쳐다보고 계시죠. 레몬. 레몬레인. 그죠? 하이드로 리튬. 이런 거 쳐다보고 계시죠. 2,500원인데 이게 12배. 그죠? 금양 이런 거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종목이 이제부터 상승 탄력을 받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12월 달까지는 맞아요, 한미라님. 지금 다 물려 계셔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고. 제가 10월 달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실적이 좋지 않고 적자 회사이거나 테마성 종목은 그냥 자르세요. 정말 자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정말 2-3천만 원만 아니 원래 1억 투자했을 때 2-3천만 원 적어도 10에서 20% 정도에 대한 추가 현금을 좀 만들어 갖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한 얘기고 힘든 얘기인 건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르거나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서 수익으로 못 움직이고 좀 느리게 움직인 애들은 벌써 현금화를 거의 대부분 다 했어요.
그런데 한미란님을 포함해서 대부분들이 전부 물려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한미란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런 종목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추천드리는 내용,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종목들이에요? 자, 잘 보세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아주 절호의 타이밍에 추천을 드려요. 그것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그렇고 대원 미디어도 그렇고 여러분들 계좌를 살리기 위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못 사는 종목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사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냥 막 들이대면 다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떨주로 58님인가가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고 수익을 보고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무료 노란 톡방에서 제가 가지고 있을 때는 말씀을 좀 못 드려요.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23,000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여기서 23,000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죠. 슈팅이 나왔으면.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이 기술적인 측면 플러스 기본적인 측면, 기업의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는 기업들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져요. 팔아먹고 나서 한동안 안 보다가 자, 눌림목 공략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눌림목 공략을. 잘 눌리고 머리가 싹 드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시초가 매수. 그럼 원래 이렇게 들고 가려고 했어요. 들고 가려고. 근데 급등이 나와서 팔았습니다. 급등이 나와서 팔았어. 그래서 이거 들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샀어요. 다시 샀어요. 근데 또 올라서 또 팔았어. 지금 사실 파는 이유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미글로벌에 쏠렸던 자금이 코오롱 글로벌, 금양에 쏠렸던 자금이 코오롱 글로벌로 들어와서 얘가 지금 살아있을 뿐이에요. 언제 외인들이 삼성전자랑 LG엔솔과 삼성 SDI, 현대차, 네이버, 기아, 포스코를 미친 척하고 하루에 미치게 매수 강도를 높일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옴시티 EV 1730편은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계속 살아있어요. 근데 시장이 간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대세 상승장에 대한 초반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그래요. 항상 최악의 구간에서 역배열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최악의 구간에서 역배열이라는 걸 보여줘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사태입니다. 계속 역배열이었어요. 계속. 이제 와서야. 이제 여기 있는 60선이 다음 달이 돼야, 내년이 돼야 뭐가 된다? 121선을 뚫고 올라가서 완전 정배열이 진행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완전 정배열이 되는 게 바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보세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2021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후로 완전 정배열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역배열이었어요. 역배열. 이제 2년 만에 삼성전자가 정배열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그 만들어 놓은 주체 외국인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환율적으로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도 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멍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 또 속으시지 마세요. 장담 드릴게요. 달러가 1,500원까지 간다? 그럼 외인들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LG엔솔, 포스코 얘네들을 샀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저점을 잡아준 거예요. 6월달 하락 이후에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고요. 외인들 매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자, 9월달. 여기 6월달 환율이 올라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외인들은 여기서 팔 생각을 하지 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얘 꼭지를 쳤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인들은 이제부터 살 생각을 하지 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1,400원 간다고 달러를 산다? 제발 거꾸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1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야 개인들 매수가 조금 늘어나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사실 진짜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 거래소 자료예요. 한국 거래소 자료. 11월 달 개인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다? 코덱스 선물 인버스, 고버스예요. 고버스, 2X, 고버스. 시장이 빠진다에 개인들이 4천억이 넘게 투자를 했어요.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밑에 또 있어. 코덱스 인버스. 500억. 더 샀을 거예요. 더 샀을 거예요. 지금은 과거의 흐름을 직접 피부로 느껴보고 그때 매매를 해본, 그때 성공을 해본 사람과 함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려요. 시장은 생각 외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 방송 쪽에서는 두 가지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두 가지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저가 매력도,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아까 전에 조슬기님께서 말씀하셨던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을 추천을 드려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야 이쁜데 그러실 거예요. 와 이쁜데 야 그죠? 이런 종목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거를 추천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MP같이 이런 종목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시장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좋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한마디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YM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YM텍. YM텍을 제가 여의도 주식왕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여의도 주식왕에서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정말 많이 났어요. 제가 YM텍을 10월 20일 날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10월 20일 날. 여기 있네요.
10월 20일에 추천을 드렸으니까 21일 날 시초가 매수가 됐겠죠. 그 지금 현재 가격이 23,300원이야. 여의도 주식왕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을 25,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임이 좋았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가, 이 회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좋은 뭐 실적도 좋고 뭐 수주도 좋고 다 좋은데 시장에서 반응을 못 나타낸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2차 전지 이제 폭발 관련해서 공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ESS 관련된 기술력도 있어요. 그 부분으로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죠. 이럴 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미치게 날아갔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옴시티의 찐 대장주 애들. 사람들은 한미글로벌이 이번에 오른 것을 보고 다시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도영이가 매수하는 게 대장이에요. 왜 김도영이가 한미글로벌을 그 다음부터 매매를 안 하는지, 유신, 히림 왜 매매를 안 하는지, 여기에 유신 물려있고 히림 물려 계신 분들, 이 방송 보는 분들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싫잖아요. 근데 싫어도 어떻게 대장이 아닌 걸. 돈을 벌고 싶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면 대장을 잡으세요. 대장이 더 크고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시장은 다음 주, 이번 주, 내일 월요일이죠. 미국이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진짜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제가 노란톡에 이거 올려드렸어요. 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12.2천억, 12조 2천억, 사상 최대. 돈 쓸 사람들은 돈을 씁니다. 돈 쓸 사람들은 돈을 써요.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마주, 시가총액 낮은 종목, 동전주, 적자회사 이런 거 건들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장이 3,000포인트, 2,000, 그냥 가까이 2,500포인트, 2,700, 2,800, 3,000, 3,000 넘어서 4,000, 4,000 넘어서 5,000 가기 위해선 무조건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지수가 1% 움직일 때 삼성전자가 2% 넘게 2% 정도 움직여줘야 돼요. 지수가 1% 움직일 때. 어설프게. 하트님, 네. 어설프게 적자회사 급등 종목 쫓아가다가 작살나지 마시고 정말 실적 좋고 여러분들 자식이 내 자식이 저 회사에서 20년 넘게 30년 넘게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회사를 사세요. 진짜로. 그리고
용돈벌이 되는 것들은, 용돈벌이 되는 것들, 진짜 부자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자 회사 잘못 건드리면 그냥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진짜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요즘에 이거 다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보세요. 자, 기산텔레콤. 얼마 전에 UAM 관련해서 기산텔레콤이 뭐 어쩌고저쩌고 정말 진짜 좋았었죠.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거 제가 막 올라갈 때, 이때도 제가 기산텔레콤 상담을 할 때 항상 제발 여러분들 적자 회사 좀 건들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빨강빨강한 거, 이 빨강빨강한 거,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대세 상승장 초반 부분이에요. 대세 상승장 초반 부분이라고요. 지금 2년 가까이 빠졌어요. 시장은 리만 사태 때도 15개월 빠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한 번 충격이 와요. 그 충격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상승한 놈들 보여줬어요. 걔네들은 안 밀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EV 1730조 그리고 네옴시티, 그 다음에는 어느 부분에 투자가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대세 상승이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5분 남았어요. 딱 6시까지만 하려고 그런 거라서 많이 좀 길어졌어요. 자, 여러분 집중하시는지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고 계신 분들 주포님, 콩심장님, 에스티님, 캐리0812님, 복들어온님, 손절금지님, 한미라님, 하트님, 그러시면은 채팅을 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주포님, 이번에 코스타리카에 걸렸는데 일본 져라. 네. 그레이스님, 하트님. 자, 마지막 부분. 대박 어머님 11 확인, 조슬기님 확인했습니다. 복들어님 확인했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돈 벌고 싶죠?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죠?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복실이님 11 확인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도깨비님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전문가는 병신 같아. 저 전문가는 이상한 것만 줘. 또 B라고 하는 전문가 쟤도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고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내 꽃피어라 내 청춘님, 내 돈 벌고 싶어. 돈을 벌고 싶으면 저 회사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면 그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좋은 점이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좋게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도영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진실되고 실력이 좋으면 제가 잘해 라고 하고 같이 해야지만 돈이 벌리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 맞추나 한번 보자 라고 하면 잘 맞추는 거는 아무것도 못 사고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제가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종목 옛날에 안 갔어. 저 종목 그랬어.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종목 진짜 미친 듯이 갔어요. 금양, 현대에너지솔루션, 한미글로벌.
10개 종목에서 10개를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0개 중에서 7, 8개는 맞춰요. 그 7, 8개 중에서 한두 개는 보합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 자르고 잘 가는 거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 꽃피어라 내 청춘님 감사합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다니고 좋은 종목을 사놔서 물렸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 캐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돈을 못 벌기 시작하는 그 마인드예요. 내가 이 타이밍에 왜 샀을까를 고민해야 되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1년 넘게 시장이 밀리면서 굉장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긍정적이고 다 좋으신 분들이고 다 긍정적이고 다 엄청 현명하신 분들이셨어요. 근데 1년 반 동안 시장이 밀리면서 그것들이 시장 때문에 우리 멘탈이 깨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멘탈 꽉 잡으세요. 멘탈 진짜 꽉 잡으세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시장은 이제 차곡차곡 좋아져요. 늦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캐리님 늦지 않으셨고요. 하트님 늦지 않으셨고요. 한미라님, 손절근지님, 에스티님, 대박님, 조슬기님, 복드로님, 콩심장님, 주포님, 도깨비님 등등 이 방송을 지금 현재 100분이 넘게 보시고 계신데 실시간으로 100분 넘는 분들 모두가 성공을 하실 거예요. 단 초심 잘 잡으세요. 다시 잘 잡으세요. 저랑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손절금지님. 다 회복돼요. 회복됩니다. 저랑 같이 하시면 조금 더 빠르시겠지만 하는 게 너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방송 종목 잘 잡고 대응하세요. 여의도주 시황 등등등 방송에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종목들 받으면서 시장 이런 부분 나가는구나. 콩심장님 복구 가능하신데 드라마틱하게 나 한 달 만에 마이너스 24% 회복해줘. 이런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손절금지 마이너스 24% 죽겠어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말까지 12월 1월 중순 정도까지 시장은 저는 오늘 수익률 자랑 한 번도 안 했어요. 콩심장님. 저 오늘 여러분들 정신무장시켜드리고 있어요. 정말로요. 제가 가입하라고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1시간이 좀 넘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멘탈 잡으시고 불안에 떨지 마세요. 정말 불안에 떨지 마세요. 네, 캐리님 불안 떨지 마세요. 지금 멘탈 꺾이시면 시장 흔들릴 때 완전 털려요. 자, 잘 들으세요. 내년에 시장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장을 대응 그 좋은 장이 정말 거지 같아요. 진짜로. 왜 좋은 장이 왜 족 같은 줄 죄송해요. 왜 거지 같은 줄 알아요? 왜?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요. 남들은 다 수익 보는 것 같고 회복하는 것 같은데 내 거 안 올라가서. 그래서 하락장은 너 빠졌냐? 나도 빠졌어. 그냥 히히히 웃고 그냥 죽을 것 같고 근데 나만 빠진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상승장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연말까지 내년 1월 중순 정도까지 상승에 대한 초석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초석은 바로 여러분들 멘탈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고
손절금지님 마이너스 24%, 콩신장님 복구가 가능할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초석을 다지는 것은 돈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황금 88님, 콩신장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수익률 자랑 아무리 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일주일, 2주를 한 달을 못 버티시는데 오자마자 수익 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시장에 따라서 그날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하시면 그만큼 시장은 여러분들을 무시합니다. 담대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은 산타랠리? 산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문영영님. 산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내년에 대한 상승 초석을 마련해줄 그런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황금 88님 2년이 다 돼가는데 복구가 안 되니? 자, 마지막 5분만 더 할게요. 딱. 네, 천천히 믿고 하셔야 돼요, 콩심장님. 마지막, 딱 마지막. 시장은 빠질 때 다 빠져요. 진짜로. 시장 빠질 때 내가 수익 봤어 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시장 빠질 때 다 같이 빠져요. 자,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에서 자 보세요. 지금 욕하시는 전문가들도 많고 김도영 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자, 1월달 하락, 6월달 하락, 8월 중순부터 9월달까지 하락. 이때 손해 안 보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락할 때는 다 같이 밀리는 거예요. 근데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정신 더 똑바로 차리시고 투자에 대한 그 초심을 고민을 잘 한번 해보세요. 정말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예를 들어서 자, 코오롱 글로벌이라 이거 이날 시초가에 매수해가지고 진행한 사람들 꽤 많아요. 생각보다 주춤주춤 하다가 여기서 늦게 잡으신 분들이 많아.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편하게 매매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저도 그래도 제 가입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가입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5분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김도영 어드바이저 김도영 대표인데요. 자, 이동이랑 가입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1600-5908로 전화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 내일 오전까지 걸어둘게요. 이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1개월, 3개월, 6개월 10% 할인, 20% 할인, 30% 할인. 이걸 제가 이걸 해야지만 만약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날짜를 조금 더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드리는 거고, 이거 신규 새로 가입하실 분들은 1+1 2달에 1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MTNW 사이트 또는 1600-5908 말고는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시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가족분들 수익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뭐 좀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레몽레인 매매를 했어요. 매매했고 화끈하게 먹지 못했어요 사실.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31,850원에서 34,000원에 팔아서 우리 한 7%에서 잘 먹으신 분들이 한 10% 정도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 무료방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좀 받았고요. 요즘 계속하는 거는 네옴시티.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을 종가 베팅을 좀 많이 해요. 종가 베팅을. 그래서 종가 베팅을 코오롱 글로벌 이때 두 번에 얘는 이 11월 22일은 시초가의 또 드릴게요. 오늘 호응도 너무 좋아서 제가 내일 시장이 조금 괜찮으면 종목을 드릴 거예요. 캐리님. 노란톡 안 들어오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는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새로 가족이 되실 분들이 매매하기 편한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하려고 하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왜 팔았느냐? 노란톡에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봤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드렸는데,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놈이기 때문에 종목 수를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압축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따라서 얘를 팔고 다른 놈을 탔어요. 다른 놈을 비중 10% 이렇게 해서 탔고, 또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담 드리는데 월요일 오전은 저희 VIP 분들은 또 수익으로 시작을 합니다. 얘 생각보다 한 10분 정도 더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멘탈이 계속 잘 유지되고 잘 건강한 투자에 대한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이고요. 이번 주말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 든든하게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8시 20분 오전 송곳시황 또 한번 시원하게 달리면서 내일 또 우리 계좌 살리고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복실이님 맞아요. 멘탈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와 함께 김도윤과 함께 잘 달려보시자고요. 잘 달려보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항상 축복과 수익과 즐거움, 행복이 함께하길 기대하고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